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드디어 할리데이비슨의 신형 스포츠스타 S 시승을 나왔고요. 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2,490만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2,500만원이 안 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10만원이 빠지게 나왔네요. 가격을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공교롭게 됐고, 아무튼 스포츠스타 S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가지고 오늘은 주행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이 스포츠스타는 신형 스포츠스타 S죠. 변화의 핵심은 신형 엔진과 그리고 플랫폼도 완전히 바뀐, 차대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레볼루션 맥스 1250 엔진은 이전에는 그러니까 펜아메리카에 쓰였던 그 엔진인데 그냥 레볼루션 맥스 1250이 아니라 레볼루션 맥스 1250T라고 뒤에 알파벳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T가 자동차처럼 뭐 터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스포츠스타 모델이 이 모델은 그런 오프로드를 가는 것보다는 도심에서 타는 그런 스프린트를 한다거나 단거리를 빨리 간다거나 그런 용도로 빈번하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토크를 좀 더 강화한, 토크를 좀 더 끌어올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펜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그런 오프로드에서 미세하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토크는 너무 높으면 오히려 더 민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엔진을 두 가지로 가지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앞으로도 다른 기종에도 쓰일 테지만, 그러니까 레볼루션 맥스 1250T 엔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양평까지 지금 타고 나왔는데 펜아메리카에서 느꼈었던 것과는 또 사뭇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FXDR 114도 보여드렸었는데 그 엔진도 뭐 드래그 머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직발해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튀어나가는 그런 걸 보여줬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요 리어 캐노피도 보면은 그 FXDR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웬걸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이전에 경험했던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과는 비슷한 걸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었었어요. 인상 깊었던 점은 확실히 엔진이었고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5가지, AB 커스텀 모드가 있고, 그리고 레인, 로드,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튀어나갈 때는 가뜩이나 얘가 지금 포워드 스텝이잖아요. 근데 스로틀을 열 때마다 이 풋패드에 붙였었던 발이 뒤로 떨어질 만큼 이게 강력해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이어를 볼 때 잘 못 눕게 생겼잖아요. 이 뚱뚱하고, 타이어는 지금 던롭의 GT503이라는 타이어고 지금 160에 70 아래 17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160이니까 뚱뚱한 타이어고 뒤에도 한 180 돼 보이는데 앞에 17 뒤에 16이고 뒤에는 180 70 아래 16인데, 그러니까 거의 앞 타이어 뒷 타이어가 앞에는 1인치 크고 얘는 1인치 작은 그런 직경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두께적으로는 160, 170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직선에서의 안정성은 좋지만 이런 코너링에서는 잘 못 누울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포워드 스텝이라서 자세를 취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눕힐 때 보면 뭔가 불안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바로 올린 채로도 달려도, 지금 모토이슈 조건희 기자님 그리고 더모토 나경남 기자님이랑 같이 나왔는데 제 뒤에서 앞에서 봤을 때 제 모습이 굉장히 뭔가 그런 오뚜기처럼 잘 움직였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칼라는 지난번에 쇼룸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흰색이었었고 오늘은 검은색, 얘가 이제 3가지 칼라인데 자주색도 있는데 지금 이 검은색에 이 브론즈로 할리데이비슨 페인팅이 들어간 게 참 엔진 이 헤드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얘가 지금 시트고가 750mm가 넘거든요. 753, 757 뭐 그 정도가 되는데 제 키는 178입니다. 근데 앉았을 적에 불안한 게 없죠. 뭐 양발 착지도 너무 편하게 되고, 시트는 평범한 것 같아요. 근데 서스펜션에서 우리가 턱을 넘어갈 때나 아니면은 무릉덩이 같은 데 빠질 때, 그럴 때 이게 흡수하는 댐핑력이, 흡수하는 게 좀 단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당 따당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건 이제 주행간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바엔드 미러는 형태도 좋지만 사각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만났었던 모터사이클의 바엔드 미러 중에 가장 이런 시야 확보에선 좋은 게 아닌가 싶고, 또 이 밑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12리터 정도 되는 연료 탱크도 볼륨감도 볼륨감이지만 형태적으로 일단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2리터면은 충분히 뭐 한 200km, 지금 연비를 보자면 주행 가는 거리를 볼게요.
151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연료계가 지금 제가 오늘 이게 거의 0인 차를 받았거든요. 주행거리가 오도미터가 0인 차를 받아서 70km 달렸는데 70 더하기 151이니까 220. 무한 연비주행, 정속주행 그렇게 쏘지 않는다면, 근데 얘가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갖긴 했더라고요. 이 튀어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도 뭐 선비주행 하면은 240km는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 탱크 가득 채운다 가정하면은. 이거는 뭐 차주분들이 앞으로 받으시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얘가 포워드 스텝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쪽은 브레이크라서 괜찮은데, 이게 발이라고 치면 왼쪽으로 이제 기어 시프트업 시프트 다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밑으로, 이게 미들 스텝이라고 그러면은 밑으로 내리고 올리고 해가지고 이게 편한데, 발목의 구조상. 근데 이게 포워드 스텝 앞에 있다 보니까 발을 뻗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당기고 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행하면서, 특히나 코너링 하는 동안에도 이제 변속을 할 때가 가끔 생기는데, 그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세적으로는 저는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뭔가 좀 박력 있는 그런 자세는 나와요. 힘 있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팔도 지금 이 자세가 장거리를 제가 달려봐야 알겠지만, 뭐 한 400km, 500km 달려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피로도는 못 느끼겠어요. 바람을 완전히 끌어안고 달리는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로도는 못 느끼겠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레이크랑 클러치 레버의 텐션, 압력이 적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성 라이더든 아니면 악력이 약한 라이더라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동감도 살아있어서 지금 봤을 적에는 엔진이 떨리는 거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 앉았을 적에. 얘는 근데 그 미러케이드 엔진처럼 카운터 밸런서가 들어가가지고 상쇄하는, 반대로 때리는 그건 없는 건데, 시트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런 고동감은 있어요. 최신 엔진 같아요. 진짜 느껴보면 기존의 할리의 그런 걸걸걸걸걸걸 그 느낌과는 다르고, 물론 그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걸 알지만, 근데 충분히 이 엔진은 매력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머플러 때문에 발열 어떠냐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지금 방열판이 돼 있거든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제가 지금 뭐 텍스타일 바지를 입긴 했고, 그런데 여기에 발을, 허벅지가 거의 닿는 구조는 아니고, 그래도 발을 대면은, 허벅지를 대면은 이 연료 탱크에 붙죠. 그리고 이 밑에도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열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예. 오늘 온도는 지금 17도네요. 딱 라이딩하긴 좋은 온도인데, 뜨겁다는 생각은 도심에서, 서울 도심에서 달릴 때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버튼의 눌림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버튼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왼쪽에 핸들바에 있는 버튼들 중에 특히 이 크루즈 컨트롤 버튼은 눌러서 이게 비활성화, 활성화인데, 그리고 내리면 세트인데 이게 느낌이 되게 부정확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건 그렇고, 또 무엇보다 세트한 다음에 올리고 있으면 이제 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내가 설정한 속도가 뜨질 않아요.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제 시속 40km부터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한데, 40으로 가다가 뭐 47에서 이제 세트를 누르면 47이 여기가 표시가 되고, 뭐 이제 50이었다가 47로 돌아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다는 거,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 버튼이 좀 많죠. 근데 이 시인성 하나는 끝내줍니다. 지금 뭐 너무 좋을 정도고, 뒤에 뭐 지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군요. 이건 잘리네.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음악은 지금 헤드셋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서는 뭐 진단, 앞뒤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엔진 온도, 오일 온도, 그리고 배터리 볼티지 정도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주행 사용자 설정은 펜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주행 모드를 여기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천시, 도로, 스포츠, A 모드, B 모드, A, B는 이제 커스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드라이브 모드는 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걸 눌러서 다 띄울지 아니면은 3개만 띄우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얘는 감추고, 스포츠도 감추고, A, B도 감추고 하면, 위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도로 모드, 로드 모드만 계속 뜨는 거예요. 예.
A 모드에서 이 연필 표시 있죠? 이게 설정 붙여넣기가 되는 건데 다른 모드에서 복사할까요? 이게 펜아메리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행 모드 복사를 눌러보면 엔진 토크 맵, 엔진 브레이크 스로틀, 트랙션 컨트롤, 브레이크 잠금, ABS죠. 이건 서스펜션 댐핑, 라이드 하이트. 이건 뭐냐? 이거는 메뉴를 그대로 지금 펜아메리카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메뉴는 없는 겁니다. 이거 서스펜션 댐핑이나 라이드 하이트 조절, 이거는 그 뭐요? 펜아메리카 그 ARHS였나? 뭐 그거 있었죠? 그건데 이게 메뉴를 그대로 가져왔네. 아하. 자동 밝기 조절을 이건 안 해봤었는데 밝기 단계는 최대한 밝게 하면 이렇게까지 되는군요. 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 레버 버튼도 한쪽으로 간 거 좋죠.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기존의 할리처럼 여기에 왼쪽 방향지시등, 이쪽에 오른쪽 방향지시등이 아니라 한쪽에 한 건 좋은데 더 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적 소리도 큽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TC 트랙션 컨트롤도 아예 끌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음성 명령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지원 안 하고요. 그리고 이 클러치와 브레이크 레버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당길 때 악력이 제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할리 데이비슨 기종 중에 가장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피로도도 적겠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이 그립은 가늘어요. 이것도 제 손이 뭐 평균 손 크기인데 감아 쥐었을 때 상당히 부담 없이 다가오는, 저한테는 지금 이게 딱 마침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스텝 좋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젖히는 것도 편하고 내리는 것도 편합니다. 한번 꺾이는 것도 할리 데이비슨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기음이 주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기음 상당히 좋네요. 뒤에 후적이 이렇게 멋지게 터지는 할리 데이비슨은 전 또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아이들링 간에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잘 터지진 않네요. 주행간에는 멈춰있을 땐 잘 터지진 않고, 계기판도 보면 대단한 게 레드존이 8000입니다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에다가 고회전을 지향하는 모터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얘도 고회전으로 막 쪼면서 8000까지 돌리면서 그럴 건 아니지만, 아무튼 6000 이상 돌리더라도 차가 보여주는 그런 더 쪼아도 된다라는 그 전해주는 필링 때문에 그게 참 라이더가 뭔가 적극적으로 달리는 데에 일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엔진은 참 쓰임새가 많이 쓰일 엔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있었어요. 멈출 때 이상하게 완전히 속도를 줄여야 RPM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이따 주행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 헤드램프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동그랬으면 더 이뻤을 것 같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변화하려는 그런 시작이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에 이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해서 많이들 염려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부족한 건 못 느꼈습니다. 제동력에서는 전혀 아쉬운 게 없었고, 그리고 또 얘가 이제 벨트 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체인과는 다르게 백토크가 확실히 좀 여기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운시프트를 쳐서 뭐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감속을 하더라도 차가 뒤가 털린다거나 기우뚱된다거나 그런 신경질을 부리는 움직임이 거의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할리 데이비슨 안에서 이제 스포스터 S가 엔트리 모델 위치잖아요, 포지션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면 재밌다, 다른 할리도 궁금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데에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스포스터 S를 처음 봤을 적에 이런 앞타이어, 뚱뚱한 앞타이어랑 그리고 포워드 스텝을 보고선 이거 코너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승하면서도 제일 그 부분을 눈여겨봤습니다. 서스펜션이 좀 단단해요. 딱딱 그 휠 트래블 자체가 좀 짧은 것도 있고 단단해가지고 엉덩이로 저는 건 제법 충격이 있는 편입니다. 아무튼 스포스터 S 코너링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몸을 이용해가지고 린 인, 린 위드 뭐 이런
인, 아웃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핸들바 돌리는 대로 그냥 족족 돌아나갑니다. 게다가 생긴 걸로 봐서는 잘 못 누를 것처럼 생겼는데 어느 순간 내가 코너를 돌아나갈 때 보면은 야, 이게 돌아나간다고? 이렇게 돌아나갈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 누워요. 그래서 되게 묘한 오토바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이 그동안 내놨었던 기종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 있는 모터사이클 중에 야, 이런 스펙의 모터사이클은 저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모터사이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게다가 작은 차체, 가벼운 차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30kg 정도 되나? 거기다가 121마력 돌리면 페나메리카보다는 뭐 한 30마력 낮죠. 하지만 토크는 더 높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차가 튀어나가는 느낌은 특히나 스포츠 모드로 뒀을 경우에, 오늘 라이딩 모드를 고르게 써봤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튀어나가는 모습은 정말 대포알처럼 튀어나가가지고 그런 매놀 뚜껑 치기만 하더라도 따당 때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 서스펜션은 결코 그렇게 부드러운 서스펜션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역시 좀 다이내믹한 그런 주행과 연관 지어서 그렇게 세팅한 게 아닌가 싶고, 프리로드도 얘는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체중, 라이더의 체중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겠고, 지금도 이렇게 코너 돌아나갈 쪽에 보면은 의외로 누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좌로 눕든 우로 눕든 아니면 바로 연거푸 이어지는 꼬부랑길에서도 못 누울 것 같으면 눕는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참 재밌었고, 또 라이딩 포지션에서도 내가 앞팔을 쭉 앞으로 뻗고 있는데 돌아나가는 게 그런 부분에서는 묘한 그런 짜릿함, 스릴과 짜릿함이 공존하는 그런 모터사이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후적 터지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은 후적이 터져가지고 그것도 참 라이딩 하면서 큰 즐거움으로 와닿았어요. 이 배기음은 페나메리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어쩌면 얘는 굳이 머플러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리고 얘는 생긴 것도 보면 바꾸기도 어렵게 생겼잖아요. 완전히 중통부터 다 싹 다 갈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만큼 좋았고요. 또 엔진열적인 부분에서도 허벅지 안쪽이 물론 뜨겁습니다. 뜨거운 건 있는데 이게 못 견딜 만큼 그냥 저온 화상 이럴 만큼 뜨거운 그런 건 아니어서 이것 역시 주행할 때 큰 애로사항은 아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연료 탱크가 이거 12리터인데 제가 오늘 한 대략 150km, 160km 달렸거든요. 달리고 나니까 이제 다리가 뻐근한 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얘가 그 책상에, 벌상에 걸터 앉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포워드 스텝이다 보니까 다리를 앞으로 좀 뻗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금 저리는 거, 그런 게 좀 생기는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니그립이 돼요. 니그립이 되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연료 탱크로 니그립을 하면서 돌아나갈 수 있는 할리 데이비슨이라니. 그리고 브레이크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앞에 싱글 디스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동력이 부족하지 않냐라고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결코 제동력이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동력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얘는 그리고 코너링 ABS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다이내믹한 라이딩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자장비를 집어넣어 놓은 거라서 달리면서 불안한 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너링은 이건 꼭 타봐야 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S1000 GT 그리고 S1000과 나란히 달렸는데 물론 그 모터사이클들이랑은 결이 다르죠. 근데도 충분히 따라가면서 달리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즐겁게 타가지고 솔직히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을 만큼 재밌게 탄 모터사이클입니다. 가격도 2,490만원이어가지고 나쁘지 않지 않나 이 정도면. 그리고 만듦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무엇보다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얘가 정차를 할 적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줄이면은 점점 속도가 주는데 끝까지 RPM이 균일하게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좀 독특합니다. 엔진의 특징인지 저는 페나메리카 때문에 못 느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계기판은 보여주는 정보도 속도만 이렇게 크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눈에 잘 들어오고, 또 이 8000 RPM이라는 매드존 8000 RPM이라는 것도
이런 고회전으로 방방 돌면서 타도 충분히 즐겁게 탈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어가지고 이거는 이전 스포스터 모델들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신형 스포스터 S는 지난번에 프리뷰 중에 모 아니면 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모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잘 팔릴 만한 값어치가 있는 모터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할리데이비슨의 스포스터 S를 시승을 했는데 정리해보자면 엔진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맞물려서 그리고 또 폭발적인 힘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제동력에서도 아쉬움도 없기 때문에 라이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있게 즐겁게 달릴 수 있는 모터사이클이 아닌가 싶고요. 기능 중에 단점이라고 그러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조작하는 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 버튼들도 방향 지시등 버튼도 좀 부정확한 건 있어요. 근데 이거마저도 펜아메리카보다는 조금 더 개선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이제 할리데이비슨을 처음 접하는 젊은 라이더라고 한다면은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이 달리는 재미가 있는, 단지 그냥 유유자적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 속도도 내고 또 제대로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에서는 이리저리 감을 수도 있는 그런 재미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 모터사이클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할리데이비슨의 신형 스포스터 S 주행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